현대인에게 있어 실내 공간은 삶의 터전인 동시에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내 공간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밀폐돼 환기가 부족하며 각종 건축 자재와 생활용품 그리고 사무용 기기 등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로 오염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실내 공간에 고가의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기와 음이온 발생기 등을 들이지만 그 기능은 한정적이고 오히려 다른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 살아있는 공기청정기 실내식물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실내식물이 들어온 건 아주 오랜 역사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 전 고대 중국의 고분과 이집트의 무덤에서는 화분에 식물을 심어 실내를 장식한 벽화가 발견됐고 1세기 유리온실의 탄생은 실내에서 다양한 식물이 성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식물을 심는 용기의 발전과 온실수의 증가 그리고 건축 양식의 변화는 실내 원의 탄생에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1823년 출판된 팝월스의 장식 정원에 드디어 주거 공간과 정원이 함께 있는 실내 정원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켜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건물 안에서 정원을 만나기까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었던 실내 식물의 좋은 영향은 현대 과학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는데요. 그 첫걸음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나사의 연구자들은 폐쇄된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의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우주선 내부 공기에 300가지가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펼쳤는데요. 그 결과 실내에 설치된 천연식물 공기정화 필터가 휘발성 유해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실험시설 내의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실내 공기 오염을 해결할 실내 식물 연구는 급진전하게 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연구팀은 식물들이 공기 오염의 주범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정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내 공기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일산화탄소 등은 잎에 의해 흡수돼 대사산물로 이용되고 남은 일부는 뿌리로 이동해 흙속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활용돼 제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연구팀은 또한 이 실험을 통해 식물은 음이온과 향, 산소 등을 방출해 공기를 정화하고 증산작용에 의해 주변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한다는 사실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팀에서는 수많은 오염물질의 종류를 나눠 어떤 식물이 어떤 오염물질에 가장 큰 정화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실험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약 200여 종의 식물별 공기 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수치로 제시해 연구팀은 국제사회와 학계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기정화 식물계의 챔피언으로 만든 우리 연구팀이 추천하는 실내 식물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공기정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활 면적 대비 약 2% 내외의 공간에 식물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에 따라서는 가족의 주 활동 공간인 거실은 공기정화 기능이 좋은 남천, 점란, 아레카 야자, 인도 고무나무 등 1m 이상의 식물을 배치하고 베란다에는 휘발성 유해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며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는 팔손이 나무, 분화국화, 시클라멘과 허브류가 좋습니다. 침실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호접란과 선인장, 다육식물이 그리고 공부방에는 음이온 발생이 많고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난 팔손이 나무, 개운죽, 로즈마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주방은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스킨답서스와 안스리우미 그리고 화장실에는 각종 냄새와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하는
반음죽과 테이블 야자를 두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식물은 최근 IT 기술과 로봇 기술을 융합해 식물이 햇빛에 따라 움직이고 스스로 광량과 수분 조절이 가능한 미래형 실내 정원인 스마트 무빙 가든과 빛과 수분 함량 등을 감지해 사람이 말을 하거나 손길이 닿으면 반응하는 말하는 화분 등으로 만들어져 더 나은 내일을 준비 중인데요. 맑은 공기와 건강한 삶을 원하시나요? 그럼 지금 나의 공간에 실내 식물을 초대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발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농진청 도시농업과의 김광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치유농업법 시행 후 R&D 및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정책은 최근에 지금 법이 통과되면서 치유농업 추진단이 만들어져서요 운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1, 2년 후면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목차라는 개념, 정책 방향, R&D 요소 분석, R&D 과제, R&D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그 발전 좀 과정을 보면요, 도시농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시농업과에서 치유농업법을 연구를 하고 그 결과 치유농업이라는 용어가 탄생이 되어서 도시농업 발전과 치유농업 발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시작된 것은 2004년에 화해 이영연구실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원해치료 1명, 환경정화 이렇게 해서 실은 원해치료라는 제목으로 환경정화까지 해서 2명이서 첫 출발을 했는데 이 당시에 운 좋게도 웰빙 문화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해치료는 이제 94년부터 우리에 도입이 돼서 실은 그 한국 원해치료 연구회 지금 원해치료 복지협회가 되는 사단법인이 97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인간식물환경학회가 98년에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해치료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화해 이용연구실이 도시농업연구실 그리고 생활농업연구실을 거쳐서 2010년에 도시농업연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팀이 만들어지면서 연구실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사회원의 연구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원의 연구팀은 2013년에 도시농업연구팀이 되고 이 농업연구팀이 도시농업과로 2015년에 정식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연구실이 2017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2020년 작년에 치유농업 법률이 제정됐고 올해 3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치유농업의 개념을 조금 보시면은 이제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는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질병은 전문가가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 몸에 내재된 힐링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내재된 힐링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야만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치료하고 치유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서 치료는 이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치료를 하고 치유는 자기 자신이 하는 거고요. 치료는 질병 자체에 관심이 있고 치유는 치유 시스템 그래서 전체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그 치유 농업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치유뿐만 아니라 치료와 치유가 잘 상호 이렇게 협력 관계가 맺어질수록 이렇게 치유 농업이 훨씬 자리를 잘 잡을 거라고 봐집니다. 현대 의학은 약물 치료나 수술요법 등을 통해서 질병을 직접 치료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치유 농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그 뇌나 자율신경계, 내부문경계를 통해 영향을 주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치유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감뿐입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뇌를 거쳐서 지각과 인지를 통해서 이게 우리 내부의 내분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치유농업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입력되는 것은 아까 오감, 감각기관이고 오감 중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이 있고 내부에서 들어오는 내수용 감각,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치유농업에서 활용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각 기능과 인지 기능을 거쳐서 우리의 자율신경계와 내부분계에 거치는데요. 자율신경계에서는 특히 이제 이완 기능을 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내부분계에서는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물질이 분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오감의 감각이 우리 몸의 내부분계의 물질로 전환이 돼서 치유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식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 제일 오른쪽에는 식물이고요. 중앙이 그 식물을 사진으로 찍은 거고 왼쪽이 그 식물의 인공색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걸 바라보고 이렇게 뇌파를 촬영해 보면은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측정해 보면은 식물이 보고 있을 때가 가장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저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내 몸에서 힐링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건데요. 사진보다 식물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하지 않더라도 냄새 물질이 측정기로 측정해 보면 한 50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신체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우리 치유농업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고시와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정보화를 위해서 치유농업 토탈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우리가 통계자료라든지 치유농업 관련된 프로그램의 DB라든지 그리고 수요자 공급자 간의 매칭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그 5개년 계획과 함께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인프라 구축인데요. 치유농업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치유농업 센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광역시 센터와 그리고 도농업기술원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2개소 그리고 25년까지 17개소 한 개소당 거의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치유농업 센터를 만들고 있고 여기 치유농업 센터에서 역할은 치유농장의 품질 관리 그리고 경영체 교육 그리고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요 공급 매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치유농업 그 중앙과 지방 범정부 치유 산업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앙부처 즉 농진청 그리고 산림부, 해수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더 발전해서 치유산업 민간협의체까지 토탈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치유농업 우리 추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의학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의학계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연계 사업 발굴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 저희들 R&D 쪽에서도 이와 관계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치유안심센터하고 치유농장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을 현재 추진을 했고 또 시범 사업까지 이미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규정이나 법적인 것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자활센터인데요. 여기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인 게 자활센터에 들어와신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분들이 직접 진행자, 그러니까 옆에서 진행을 해주는 보조 진행자로서 참여를 함으로 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복지하고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이분들하고 저희 치유농업 산업이 연계를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쪽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사후 프로그램하고도 연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적인데요. 작년에 복지부하고 작년에 농진청이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관련돼서 심포지움이라든지 몇 번의 그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치유농업사인데요. 올해는 지금 7월 달에 양성기관을 지정을 해서 11월 달에 시험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치유농업사를 배출할 텐데요. 치유농업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급과 2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1급에는 4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그리고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그리고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4과목에 대해서 양성기관에서 다른 데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요. 꼭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을 받게 되면은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지금 다에 해당되는 기획과 경영은 1급에만 있고 2급에는 이제 그 대신에 기획과 경영 대신에 선택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급 치유농업사는 142시간을 받아야 치유농업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급 치유농업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 아까 양성기관에서 142시간을 이수를 하면은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1급은 2급 시험을 보고 5년 동안 치유농업 관련 산업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을 교육을 이수하면은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1급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관련 분야입니다. 국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2년의 경력을 쌓으면 볼 수가 있고 산업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3년 그리고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1급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학과 4년제를 나오게 되면은 3년의 근무 경력을 쌓으면 볼 수가 있고요. 전문대를 나오면은 4년. 그리고 오늘 도시농업 연구회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농업 관리사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치유농업 관련 사업체에서 3년간의 경험을 쌓으시면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급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하고 2급 자격증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급 자격증을 따려 그러면 2급 시험을 봐야만 됩니다. 수행 업무로는 프로그램 개발 수행, 서비스 운영 관리, 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법적으로 치유농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고요. 이건 국가기관에서 설립된 것들은 이제 1급이나 또는 2급을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함으로 해서 치유농업사가 실제
자격증을 따고 가서 일할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일반 취업이 가능한 곳은 이제 앞으로 치유농업이 활성화되면은 여러 치유농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치유농업사를 필요하는 민간 업체들이 생길 거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R&D 요소 분석이 되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치유농업이란 이렇게 정의가 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 대상자는 국민이 되겠죠. 건강, 목적은 건강인데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인도 해당이 되고 질환자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건강을 증진하는 거, 질환자는 건강을 회복한 후에 유지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유농업 자원으로는 지금 농업 농촌 자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농업 쪽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자원이 있을 거고 동물을 이용한 거, 그리고 이걸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농촌에는 경관과 문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유농업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자꾸 혼돈을 해서 이걸 치유농장이라고만 부르고 있는데 치유농업 법상에는 치유농업 시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이 시설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장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 텃밭형, 실내 농장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동물이나 곤충 사육장, 그리고 교육장, 휴게 공간, 이동 통로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여기는 치유농업 시설이다,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게 이제 치유농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는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서비스는 이렇게 교육,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암 환자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결국 운영하는 것 자체가 치유농업 서비스가 되겠고요. 교육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치유농업이기 때문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양성기관에서 치유농업을 교육하는 거라든지 치유농업 시설에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교육 등을 의미합니다. 이걸 조금 종합해서 농업 농촌 자원을 보면은 농업 부분에서는 아까 식물과 동물이 있고, 농촌 자원에서는 농촌 경관 등이 있는데요. 식물에는 원예작물,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그리고 이것들을 키우는 토양, 물, 햇빛 등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원예치료라는 게 있었고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있었고, 플라워 칼라 테라피라는 화색 치료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동물에는 곤충, 조류, 가축 등을 하는데요. 동물 매개 치료나 곤충 치료가 있는데요. 지금은 매개 치료보다는 동물 교감 치료, 이렇게 지금 하기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 경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농촌 경관이나 문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문화자원,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전체를 다시 법에 나와 있는 걸 구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농업 농촌 자원, 자원에는 식물, 동물, 농촌 경관이 있고요. 치유농업 유형에는 치유 프로그램과 치유농업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시설에는 농장형, 도시 텃밭형, 실내 농장형, 그리고 교육에는 양성기관, 그리고 치유 대상은 일반인 질환자들로 볼 수가 있고요. R&D 과제인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과에서 정책 R&D 보급을 다 해왔는데, 현재 법이 통과되면서 정책 분야는 추진단에서 많이 하고 있고, 보급은 농림청의 농촌자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R&D를 맡았는데, 그래서 더욱더 R&D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농업연구센터,
만들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대상자가 됐던 것은 질환자는 육체적 질환자가 있고 정신적 질환자가 있고요. 현재 프로그램을 보면은 질이 높든 낮든 이거에 대한 대상자별로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 효과, 정신적 효과, 사회적 효과. 이것을 좀 더 들어가면은 신체적 효과, 심리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들어가면은 신체 기능적, 생리적, 심리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대상자와 효과를 합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꼭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대목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전부 다 대상자별로 전체 효과가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단위 요소별로도 전부 다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신체적인 경우는 지금 후에 발표하실 지금 근데 박신혜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동 강도라는 신체 기능, 근조도 등에 대해서는 단위 요소별로도 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종잡하종이다 그러면 아동의 경우 종잡하종 멀칭 이게 단위 기술이 되고요. 아동 성인 이게 이제 대상자가 되는데 각각별로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건데요.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음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각각의 요리의 레시피와 효과를 만드는 것이 이제 과학적 검증이고 이게 이제 연구사 연구관들이 R&D에서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밥상을 차리는 것. 예를 들면은 뭐 암 환자에 좋은 밥상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은 치유농업사라든지 앞으로 이제 1급 치유농업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것 같고요. 지도사든지 이런 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이제 치농업 운영자들, 치유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그 원예치료 쪽에서 발전해왔던 것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와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은 왜 교육이 되는가를 설명하기는 쉬운데 이게 치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왜 치료가 됐는가는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될 거라 보고요. 우리가 단위 요소 이것들이 하나의 세트로 보이면은 콘텐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콘텐츠하고 단위가 조합이 되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일반인 질환자인데요. 일반인들은 건강 증진, 아까 질환자들은 건강 회복이 되겠고요. 이걸 대표할 수 있는 범용 대상자별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R&D 현황을 보면은 치유농업 쪽은 12년부터 해왔는데요. 선진 사례, 전략 개발, 효과 검증, 법제화 방안 이렇게 연구를 해와서 표준화, 곤충 매개 치유, 치유 관광 프로그램, 환경 조성, 임상 효과 등을 실험을 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치유농법이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해왔고요.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정도의 규모를 활용해서 헬스케어 쪽의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가상 치유 농장이라든지 발달 신체장애 치유 농장,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치유장어 분석 및 효과 등을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자연과학적인 방법, 기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신체 생리적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를 이렇게 드러났고요. 또 사회과학적 설문을 통해서 하는 치매 인지, 심리적 기능을 측정해서 많은 홍보를 또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조성한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생리적인 효과라든지 생활 습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설명회를 진행해 왔는데 거기 그런 자료들을 또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